선크림이 막아주지 못해서 생긴 모든 색소랑 노화를 현대 기술로 완벽하게 되돌릴 수 있는 건 없어요. 그 비용들 보통 5회 막 이렇게 하면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들잖아요. 이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콜라겐 주사도 맞고 리프팅 레이저도 하고 걔네들도 다 몇십만 원씩 하죠. 관리를 하려면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싼 게 선크림 아니에요? 근데 그렇게 해도 색소가 생기던데? 라고 따질 수도 있지만 안 바르면 더 많았겠지. 그냥 선크림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최고의 발명품이니까. 선크림을 왜 발라야 되냐라고 하면은 선크림이 햇빛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는 거잖아요. 근데 자외선을 차단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면 아마 바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. 먼저 자외선에 UVA, UVB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UVA가 하는 역할이 피부 노화, 우리 늙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. 색소 생기는 거 싫어하잖아요. 기미, 주근깨, 잡티 생기는 거 다 싫어하시잖아요. 그거의 원인이 되는 UVA를 막아주는 게 선크림이 하는 역할이에요. 그리고 UVB는 해변가에 여름에 엎드려 있다 그러면 빨갛게 달아오르고 그다음에 타잖아요.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또 선크림이 하는 거죠. 화상도 막을 수 있는 거고 붉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색소, 내가 나이 드는 거, 피부가 늙는 거 그거 다 막아줄 수 있는 제품이 선크림이에요. 근데 그거 싫어서 늙은 것 같아요 하면서 오시잖아요. 물론 선크림을 발라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지. 늙긴 늙죠. 하지만 늦출 수는 있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크림을 꼭 바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요즘에는 무기자차, 유기자차, 혼합자차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종류의 선크림들이 많이 출시가 되는데 무기자차는 말 그대로 광물을 가른 거, 그러니까 돌 같은 애들을 갈아서 만든 게 무기자차고요. 유기자차는 그냥 화학물질들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센스 같은 애들, 혼합자차는 그 2가지가 다 섞여 있는 애. 그 중에서 무기자차를 써야 되는 사람들은 보통은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. 무기자차는 그냥 자외선을 튕겨주는 애거든요. 얼굴에 코팅을 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차단이 잘 되고 성분이 보통 2가지 성분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피부에 뭔가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드는 성분이 많이 없어요. 백탁이랑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무기자차를 많이 선호하지 않으시죠? 유기자차는 한마디로 흡수 필터처럼 생각하시면 돼요. 얘는 튕겨주는 게 아니고 열을 그대로 다 흡수를 한 다음에 밖으로 다시 뱉어내는 역할이에요. 사실 피부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, 유기자차는. 근데 대부분의 유기자차는 발림성이 되게 좋아요. 흡수도 되게 잘 되고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유기자차 많이 선호하실 텐데 아무래도 트러블이 좀 더 잘 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해요.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무기자차 쓰는 게 좋고 나는 써도 문제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유기자차 많이 선호하시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무기자차를 많이 쓰고 있고 나는 이 둘 다 썼을 때 문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3시간 이상 야외 활동 하실 때는 무기자차 많이 쓰시는 게 좋고 나는 주로 실내에서만 활동을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기자차 쓰셔도 무방해요. 혼합자차는 둘 다 섞여 있잖아요. 그래서 나는 뭐 실내에도 있다가 몇 시간 또 야외에 나가야 되고 만약에 출퇴근한다고 생각하면 지하철역까지 걸어갈 때는 또 햇빛을 받고 내가 실내에 있을 때는 어쨌든 자외선을 좀 덜 받잖아요. 그런 분들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혼합자차 많이 쓰세요. 다들 많이 발라야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.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선크림을 발라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만큼 바르면 얼굴이 뭔가 되게 답답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들 잘 안 바르시거든요.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크림에 보면은 뭐 SPF 숫자 써있고 30, 50 이런 거 써있고 PA 뭐 플러스 이런 거 써있잖아요. 그거는 차단을 해주는 시간 길이는 아니에요. 이거는 차단 강도예요. 그러니까 50이면은 그 시간대에 받는 자외선을 훨씬 많이 차단을 해준다. 사실 30이랑 50이랑 몇 프로 차이는 안 나거든요. 한 2%? 50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는 더 오랜 시간 차단이 되지 않을까? 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2-3시간마다 발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나는 50짜리 발랐으니까 2-3시간마다 안 발라줘도 되겠지? 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죠. 50짜리를 발라도 3시간 정도 지나면 차단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저도 사실 그래도 실내에 있으니까 덜 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생각을 하는데 자외선은 특히 A는 옷도 뚫고 들어오고요. 창문은 당연히 뚫고 들어와요. 예전에 유니클로였나? 햇빛 차단해주는 옷 이래가지고 뭐 UVA, UVB 막아준다 그런 택 같은 거 붙어있는 옷들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왜 붙여놨겠어요? 다른 옷은 차단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드러낸 거잖아요. 물론 그냥 이렇게 생으로 있는 것보다는 차단이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래서 실내에서도 발라주는 게 좋아요.
무조건 발라줘야 돼요. 무조건.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나는 주로 집에서만 생활을 하는데 왜 색소가 올라오는지 모르겠다. 100% 자외선 때문 아닐 거고, 두 번째는 진짜로 집에만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. 가끔은 왔다 갔다 밖에 나갔다 왔겠지. 근데 집에서 있는 시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다 암막 커튼 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아침에 세안하시고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선크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또 얘기하는 거, 흐린 날에는 안 발라도 된다. 아니 옷도 뚫고 창문도 뚫는데 구름이 뭐 얼마나 막아주겠어. 흐린 날도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. 당연히 발라줘야겠죠. 진짜 전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안 씻었는데 잠깐 나갔다 산책하고 들어오는 길에 사실 세안 다 하고 스킨케어 다 한 다음에 선크림 바르고 너무 귀찮잖아요. 다시 들어와서 씻을 건데 그러면은 스틱으로 된 선크림 바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라도 얼굴에 그냥 다 문지르고 나가거든요. 그만큼 차단이 되게 중요해요. 자주 덧발라줘야 된다 이 얘기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여자분들은 사실 화장했는데 어떻게 덧바르냐. 핑계지 핑계. 핑계예요. 요즘은 모든 쿠션이 다 SPF, PA 다 있어요. 선크림 차단 기능이 없는 쿠션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. 여자분들 팩트 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. 수정 화장은 다 열심히 하잖아요. 다행인 거죠. 수정 화장하는 모든 팩트에 요즘에는 선크림 기능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. 사실 지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. 선크림 바른 날이 이제 매일이어야 되니까 매일 세안을 잘 해줘야겠죠. 그래서 선크림 기능을 해주는 모든 화학적인 성분들이 사실 피부에 좋은 성분이 단 한 개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기 전용 선크림이 아무리 순하다고 해도 아가도 선크림을 바른 날은 세안을 잘 해줘야 된다. 이중 세안을 해줘라 라고 하는 이유가 세안을 한 번 했을 때 완벽하게 우리가 다 닦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잔여물을 충분히 씻어내기 위해서 한 번 더 세안을 하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좀 꼼꼼하게 세안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선크림을 아예 안 바르면 노화가 되잖아요. 선크림을 안 바르고 피부 노화가 되고 주름이 생기고 잡티 생기고 이거를 전혀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으면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.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와서 막 토닝하는 거 사실 그렇게 해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또 지워지진 않거든요. 모든 색소들이. 그렇다고 완전히 앞으로도 안 생기는 건 아니고 그 비용들 보통 5회 막 이렇게 하면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들잖아요. 근데 그게 5번에서 10번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름이 생겼어. 그럼 우리 보톡스 맞잖아요. 근데 주름이 깊어질수록 보톡스로 해결되지 않는 주름들이 더 많아지겠죠? 이 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콜라겐 주사도 맞고 리프팅 레이저도 하고 걔네들도 다 몇십만 원씩 하죠? 근데 그것도 심지어 영원하지 않아.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. 관리를 하려면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싼 게 선크림 아니에요? 선크림 엄청 비싸도 8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진짜 비싸다. 막 백화점에서 8만 원, 10만 원 정도면은 선크림이 제일 비싼 애들인데 요즘에는 정말 저렴하고 좋은 제품들도 많잖아요. 2, 3만 원대인 제품들도 너무 많아서 그 중요한 거는 선크림 꼭 6개월 안에 써야 돼요. 작년에 썼던 거 올해 또 쓰고 막 이러면은 차단 효과 없어요. 아껴 쓰지 말고 듬뿍듬뿍 쓰고 몸에도 바르고. 근데 그렇게 해도 색소가 생기던데? 라고 따질 수도 있지만 안 바르면 더 많았겠지. 그냥 선크림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최고의 발명품이니까. 선크림을 바르고 세안을 잘 하지 않아서 그러면 여드름이 생기면 그것도 돈이 들지 않냐 라고 하면 여드름은 그래도 빠르게 또 회복이 돼요. 자국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이 좋아서 잘 회복이 되는데 색소, 주름, 노화된 거는 진짜 되돌리기 힘들어요. 순위로 따지면 1번은 선크림 바르는 게 제일 가성비가 좋고 돈이 제일 덜 든다. 피부과에 늦게 와도 되고 내가 선크림을 잘 안 닦아서 여드름이 심해졌다 라고 하면 물론 관리가 초반에 필요하겠지만 사실 선크림 종류가 되게 많고 성분이 다 다른데 여러 가지 써보면서 나한테 맞는 제품 빨리 찾아야 돼. 어떤 제품은 나한테 진짜 잘 맞는 제품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제품을 찾아서 앞으로도 계속 바른다. 안 바르고 색소 있는 거 이분은 진짜 돈이 엄청 많은 거 아니면은 그래도 선크림을 꼭 발라주시길. 선크림이 막아주지 못해서 생긴 모든 색소랑 노화를 현대 기술로 완벽하게 되돌릴 수 있는 건 없어요. 근데 가끔 안 바르고 피부가 너무 상했어요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막 여기가 답답하지. 친구가 아니니까 욕을 할 수도 없고. 결론은 또 선크림 열심히 발라라. 저도 진짜 열심히 발라요. 종류만 3, 4개 있는 것 같아 집에. 저희 무기자차, 유기자차, 혼합자차 다 있어요. 매일 바르자가 중요하겠다. 매일 바르자. 다음에 제가 쓰는 제품들도 자세하게 소개 한 번 더 드릴게요. 끝?